너무 좋은 제품을 들고 나오셨는데 검색이 안 돼. 근데 제품은 있어. 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검색에다 반드시 자기가 나 박대옥이야. 박대옥이가 검색에서 나와 있을 뭔가는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검색은 그 검색 사업의 한 중앙에 블로그가 있다. 블로그는 SNS의 주문의 사령관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카스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고 나면 휙휙 넘어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 휘발성이죠. 물론 검색하면 나옵니다만 근데 블로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 지금 네이버가 유튜브를 잡으려고 한성숙 대표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잡으려고 네이버 TV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라도 모바일로 보면은 PC하고 모바일 버전이 서로 틀려.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버전으로 보면 동영상이 먼저 뜨는데 PC 버전은 블로그나 카페가 먼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버전은 예전 버전이 그대로 나와 있고 지금 모바일 버전만 한가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틀리고 오늘도 틀리고 지금 베타 버전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네이버도 지금 검색 사업 쪽에서 카페하고 블로그가 이주했는데 지금은 동영상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이버 TV 쪽으로. 근데 사람들은 10명이면 7, 8명은 유튜브로 가지 네이버 TV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네이버를 활용하려면 네이버 TV에서 여러분들 만드신 동영상을 반드시 업로드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쪽은 먼저 띄워주게 돼 있어요. 자,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1번이 당연히 1번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검색창에 쳤을 때 자기 일이 떠야 돼. 근데 여기서 임효림이다. 그럼 임효림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나온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웃음 전문 치료사, 힐링 경영 전문가 이렇게 쳤을 때 임효림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근할 때는 홍보 광고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키워드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빠르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홍보 광고와 블로그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블로그 구성을 보면 원장님 이거 찍히나요? 어떤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제가 약속을 해서 이거 하나 찍어달라고. 전에는 제가 이 화면을 띄우고 다른 화면을 띄웠는데 느닷없이 왜 메디아스 가게를 띄웠을까? 저기 보면 평촌점이라고 보이는데 저 안양에 있는 가게예요. 근데 이 메디아스 가게하고 지금 블로그하고 왜 상관관계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는 간판이라고 해요. 간판이고 이 안에 보니까 속옷을 파네. 여기가 이쁘고 딱 봐도 정리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는 블로그하고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간판에 대한 것은 블로그에서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블로그 위에 제일 우리 보면 나는 무엇을 하는데 블로그야. 한국 힐링 경영 용품이야. 아니면 헬스메이트를 파는 곳이야. 나는 무슨 전문가야 하는 블로그 타이틀이 보일 거예요. 블로그 타이틀. 그 다음에가 우리 그 블로그 마크나 프로필에가 인사말 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가게에 가서 어디 보면은 사장이 하는 뭐 가운이라든가 뭐 인사말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블로그에서는 프로필을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이 아이템들. 여기 아이템들을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블로그 쓰실 때 나는 여행에 관한 걸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여행 1번, 2번 카테고리 뭐 유럽 여행, 세 번째 카테고리 뭐 바다 여행 이렇게 나눠지듯이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를 이 매장으로 보면은 메뉴 아이템에 속하는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로 동선. 전기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기가 좋은데 어지럽혀 있으면 물건 사기 어렵잖아요. 블로그로 들어와서 가서 이제 링크가 여러 개 달려가지고 굉장히 자기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좋지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블로그가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이터라이 평천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 고객이 많아. 그것이 우리 블로그에서는 이것을 방문자 수로 하잖아요. 방문자 수.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가게에 와서 사람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머물다가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뭔가 마음에 들었고 좋기 때문에 더 살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와 보니까 제품이 짝꿍이 볼 게 없어. 그럼 바로 나가버려. 그런데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글에 들어와서 이 블로그 보고 다음 포스트 보고 또 계속 연계해서 봐. 그걸 페이지 뷰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자기 블로그 들어와서 유저가 들어와서 머물다가 한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해요. 그 시간이 오래된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개는 뭐다. 그래서 자기 글을 항상 양질의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올 1월 10일부터가 바뀐 게 이미 작년에 한성수 대표가 발표하기를 우리가 블로그를 BLOG 블로그라 했는데 지금은 그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에다가 비디오를 합쳐가지고 V로그라고 해서 영상과 블로그를 합쳐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의 동영상이 한 뭐 1기가도 안 되는 용량이 들어가면 굉장히 버벅거려서 안 돌아가고, 근데 지금은 동영상에 한 10기가까지 용량을 올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영상이 길거나 이미지가 많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4년 이상 올려야 효과가 있는 거고, 블로그 올 때는 10초 안팎의 영상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간단히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 링크를 걸어서 유튜브로 연동을 시켜놓는 거예요. 블로그를 작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지도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정확히 봐서 임팩트 있는 이미지만 몇 개 골라서 넣으면 효과가 크죠. 그 다음에 지금 바뀐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슬라이드처럼 돌아가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블로그를 오래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오래 머물다 가는 것은 아주 좋은 블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7번째로 이 가게가 굉장히 사람이 친절하고 주인이 좋고 제품이 양질의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 많아라고 소문을 막 내죠. 입소문을. 그것은 홍보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댓글, 공감, 스크랩 등이 많으면 진짜 서로 이 품앗이 하는 경우도 있죠. 뭐 하늘께 단톡 같은 데서 야, 나 그 블로그 올렸으니까 뭐 댓글 달아줘, 공감 달아줘. 그런데 그것은 네이버는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 같은 경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어뷰징이라 하죠. 단지 프로그램을 안 썼을 뿐이지 정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블로그에는 우리나라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보시면, 네이버에 가시면 혹시나 지금 네이버 계정을 안 갖고 계신 분 없죠? 네이버 계정을 갖고 있으면 그 뒤에 당연히 블로그가 따라 붙는. 네이버는 아이디 계정을 몇 개까지 주죠? 이메일 주소를 몇 개까지 준다? 네이버는 3개까지 준다. 그 다음에 다음 있죠. 다음. 바보 다음. 우리가 2005년 이전은 네이버가 별로 가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지금도 한메일을 쓰는, 주로 이메일 한메일 쓰죠. 한메일 세대들은 이미 다음 때 재미를 봤던 세대들이라 보시면 되고, 이 다음에 또 블로그와 티스토리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게 2008년도 몇 년도가 티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다음에서 공동으로 작업했다가 다음에서 인수를 했죠. 이 두 개는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네이버는 이메일을 3개까지 주기 때문에 블로그를 3개까지 운영할 수가 있고, 다음은 다니까 5개까지 주더라. 그 다음에 티스토로 5개까지 준다. 근데 합이 뭐 13개니까 13개 다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하나라도 잘하자. 하나라도.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럼 네이버가 약 65%를 차지하니까 10명이면 6명 반은 네이버를 보니까 그럼 난 네이버만 할래 하면 맞을까요? 근데 이미 블로그들은 우리 한 어제 저녁만 봐도 1,400만 명이 블로그들이에요. 1,400만 블로그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지수가 약한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1페이지에 뜰 수 있을까? 1페이지 뜬다는 건 상위 노출이라는 건데 1페이지 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누적 글수가 10,000개가 넘어서면 그건 키워드가 굉장히 심한 것이고,
몇백 개, 몇천 개를 되는 것은 그렇게 심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6명 반이 한 65%를 차지하는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피 터지기에 싸울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한 20%, 10명, 두세 명이 들어가서 보는 다음에 들어가면 1페이지 뜨기가 훨씬 쉬워. 그러면서 지수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네이버 도전하는 것이 빠르지. 되지도 않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죽자살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제품이 자기가 죽어서 나중에 재미없어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음 블로그를 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네이버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웃음치료사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하여튼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네이버 들어와 웃음치료사 자격증 쳤더니 뭐 몇천 명이 붙어 있어. 도저히 나는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밑에 또 하위 키워드 보면 세부 키워드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웃음치료사 자격증 도전이라고 쳐보면 몇천 명짜리가 몇백 명 쭉 줄었어. 근데 웃음치료사 자격증 도전이라고 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나는 웃음치료사 자격증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도전을 하면 훨씬 더 접근이 빨라. 또 하나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사투리 키워드래. 사투리 키워드라든가 어짜 탈자 키워드. 그래서 컬러 테라피란 말이 표준어예요. 컬러 테라피. 어떻게 그 의뢰를 와서 찾아보니까 컬러 테라피가 표준어갖고 보면은 약 10,000몇천 건 글이 붙어 있어. 그럼 그것이 굉장히 심한 키워드인데 컬러 테라피라고 있어. 컬러 테라피라고 하니까 몇천 명 글이 몇백 명을 쭉 줄었어. 근데 컬러 테라피를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지수가 약하니까 컬러 테라피로 가서 도전해가지고 저 뒤에 뭐 2페이지, 4페이지 뒤에 밀려있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컬러 테라피로 해서 1페이지 뜨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네이버로 도전을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저희가 이거 글을 올리는데 잠깐만 질문을 주관에 하시면 다른 사람 깨지니까 예, 메모 놓으시다가 쉬는 시간 제가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나으시겠죠? 네. 자, 포스트 글을 쓰는 순서를 할게요. 간단히 요약만 해서 정리해 보시니까 나머지 궁금한 점은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자, 글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글이 효과 있게 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 1페이지에 들어오니까 글이 10개가 쫙 붙어 있어. 정말 힘들게 10개 들어왔어. 1페이지 안에. 근데 사람들은 1번서부터 10번까지 친절하게 다 읽어주질 않아. 1번에 10번까지 쭉 훑어봐가지고 한 3초 동안 쭉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드나 클릭해서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자, 1페이지에 들어오기도 힘들었는데 1페이지 안에 또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제목이에요. 제목하고 옆에 썸네일하고 조그만 사진 붙잖아요. 그 두 개가 3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절대로 길게 하면 읽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목을 길게 하면 지금은 잘 뜨지도 않아. 그래서 제목 같은 걸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제목은 25자 이내로 문장형을 하는데 키워드는 1개 정도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제목에 뭐 몇십 자 써도 좋고 키워드가 몇 개를 붙어 좋았어. 그럼 네이버는 이리저리 조합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형성시켜줬지만 작년에부터 C랭크하고 DIA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는 한국힐링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웃음치료사 자격증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글씨가 한국힐링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과 25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힐링경영원 하나, 웃음치료사 하나, 웃음치료 지도사 자격증 하나, 3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3개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 그런데 나는 웃음치료사라는 키워드 하나만 쓰려고 하면서 한국힐링경영용어도 넣고 자격증도 넣었다. 그러면 두 개는 그건 공짜예요. 뜨질 않아.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를 갖고 1000자 이상으로 써줘야만이 그나마 지수가 있으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써놓으면 안 된다. 이전에는 백화점식 블로그를 해가지고 작년 2016년 11월 이전까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써도 됐어. C랭크라고 도입하면서 전문적인 글만 내가 네이버에서는 키워주겠다. 그러면 에서 워수선집이면
옷수선집에 관한 글만 많이 쓰면 자기 건 상이 떠요. 무조건 떠. 근데 옷수선집을 하는 블로그가 음식도 쓰고 골프도 치고 뭣도 쓰고 예능도 쓰고 여러 가지 백화점식을 썼어. 그 백반집처럼. 그러면 지금 안 키워준다. 절대로 안 키워주겠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전문적인 글만 쓰면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찾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C랭크를 도입하면서 저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제목은 25자리 노래에서 문장형이다. 무슨 얘기냐면 웃음치료 지도사는 뭐 향후 전망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쓰라는 얘기.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접근이 쉽다. 그래서 문장형이 좋은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자 제목에 넣었으면 그 도입부 제목 있고 도입부 있고 본문 있고 결론 있고 그러면 도입부는 웃음치료 지도사를 왜 내가 글을 써야 되는지를 한 3줄 5줄 정도 제목에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겠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쉽고 근데 웃음치료 지도사라고 써놓고 그 밑에 별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거 하잖아요.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도입부에는 이 글을 내가 왜 쓰는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들어가면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본문은 한 20줄 정도 해서 이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웃음치료 지도사는 전망이 이렇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용을 쭉 써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우리를 감문해야 되죠. 이것을 배울 때는 어디 가서 배우고 누구한테 연락해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결론은 그렇게 맺어주어야만이 그 글이 완벽한 글이라고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딱 기계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글은 이 키워드에 맞는 제목에 맞는 글이 확실하네. 그러면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그럼 몇 자나 쓸까? 근데 되게 보니까 철자 기준은 A4용지 한 장이거든. A4용지 한 장 정도 쓰시게 되면 그 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도입, 본문, 결론을 맺는 글로 합당이 되더라. 이거 제가 내는 수치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나온 경험 수치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1000자 정도 꼭 써주시면 좋아요. 글이 짧아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안 주겠죠. 그게 A4 한장 정도 되나요? 1000장 정도? 네,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 줄을 쓰시면 한 30자 정도 돼요. 밑으로 30줄, 상상은 900자인데 A4용지 한 장도 되면 1000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 글자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글자 수 세기라고 치면 뭐가 나와 거기다 딱 그 글을 복사해서 딱 집어넣으면 공간 떼고 몇 자, 공간 포함해서 몇 자 한 번에 나오니까 거기 활용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모든 것은 네이버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은 모든 것은 유튜브로 간다. 유튜브로 가면 네이버는 글로 보여주지만 유튜브는 시청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인증이 빠르죠. 그러면 왜 블로그 하고 있어? 그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자, 제목 쓰기를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블로그의 글은 51%는 제목에서 승부가 난다. 본문을 아무리 좋게 써놓은 제목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그 글은 뜨지 않잖아요. 제목이 51%예요. 25자가 1000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목을 쓰는 방법이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한 4가지 방법을 쓰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심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아침이나 스마트폰 좀 기사를 보면 그 쓰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아주 잘 써요. 자, 무엇을 하다 보니 무엇은 어쨌든 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꼭 보게끔 하는 거.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런 제목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4가지로 도입되는데 이것은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첫 번째가 질문형.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끝에다가 뭐 할까? 왜 이것은 이렇게 비쌀까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릴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원인은 한국웃음치료사 한국힐링경영연구원은 웃음치료 지도사 무엇일까요? 이렇게 끝에다가 의문형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꼭 소비자들은 먼저 선택을 받는다라고 보시고 두 번째로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제목도 보면 반드시 공부만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뭐 이렇게 뭐 한국이 야 어디 저 우리 축구 진대가 카타르 한국이 카타르에 진 이유 뭐 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꼭 본다. 근데 한국이 카타르에 이렇게 졌습니다 하면 별로 안 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게 좋다. 세 번째 노하우 뭔가를 알려주는 거,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노하우 팁.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항상 글 제목을 쓰실 때 방자를 빼고 뭐만 하는 법이라고 쓸까? 뭐만 하는 방법이라고 쓸까? 저기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웃음치료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는 법. 그러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꼭 블로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쳐봐야 돼. 그 내용을. 그러면 어느 것은 한 4,000개 글이 붙어있어 하는 방법에는. 근데 뭐만 하는 법 같더니 한 300개 붙어있어. 그럼 처음에는 블로그 야갈 때는 나는 뭐만 하는 법으로 가야 돼. 하는 방법으로 쓰면 내 글을 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욕심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래서 세부 키워드라든가 하이 제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해서 내 블로그가 지수가 좀 쌓이고 네이버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 도전을 해야 되겠죠. 당당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시쳇말로 꼬리를 내려라. 그런 말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경쟁업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스 대 밴드, 블로그 대 뭐 유튜브 어느 게 좋을까, 뭐 카타르 대 한국 누가 이길까,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면 항상 선택을 받더라. 요건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블로그 제목은 항상 하나나 두 개의 키워드로 문장형을 쓰는데 글자는 몇 개가 좋다고요? 20자에서 25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전체에 대강이가 글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늘리는 건 쉬워. 자우지가 늘리는 것은 무조건 쉬워. 줄이는 건 정말 어려워. 한 문장을 25자 정도, 25자를 한두 개 키워드로, 한두 개 키워드는 글자 한 자로 줄이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이고, 실력이 있어야만 더 줄이는 것이고, 그 내용에 정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글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박학설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넓게 배우고 널리 아는 것은 작게 말하기 이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한 글은 정말 작아. 청문회 때 보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 다 단방에 그냥 해결해보자. 근데 자기가 확실히 끼고 있지 못하면 횡설수설을 꼭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정할 때는 자기가 그 본문 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제목도 굉장히 작고 클리어 쓸 수가 있다. 자, 네이버 필수 팁이 있는데 여기 간단히 볼게요. 자, 키워드를 쓸 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를 쓰라. 이건 무슨 얘기야? 갑질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강남역 부분에다가 단발머리 잘하는지 머리 스타일 잘하는지 헤어스타일 잘하는지 어느 게 맞을까요? 그렇죠. 강남역 부분에는. 근데 뭐 이 지방을 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 같은 데다가 헤어스타일 샵, 머리 스타일 샵, 뭐 파마머리 잘하는 거 이렇게 쓰면 어느 것이 가장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목의 키워드를 쓸 때 자기 생각대로 쓰지 말고 이것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써, 그걸 키워드로 써야 돼. 내가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쓰고 싶어도 지방에서 파마머리 잘하는 집을 써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쫙 지방에 내려가고 헤어스타일 샵이라고 쓰고 싶어. 그건 갑질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파마머리 잘하는 집이 훨씬 더 와닿아. 그게 우리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다. 제목 잡을 꼭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은 안 하면 모르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어제 이명용 원장님하고 이 강의안을 원래 다 따로 있죠. 블로그용, 페이스북용, 유튜브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급히 만들려고 하니까 어제 하는데 꼼짝 않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어야 대답을 안 하면 강사가 별로 재미없죠. 자, 두 번째, 좋은 블로그 기준은 뭘까? 너 글 보니까 정말 잘 좋아. 그래서 공감도 달아주고 무슨 이모티콘도 달아주고 댓글 공감이 많고, 아까 페이지 뷰가 뭐라고 그랬죠? 오래 머무는 거.
페이지 뷰는 나중에 그 블로그 자기 통계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고 권유도 반응도가 아주 좋은 것은 네이버에서도 아주 좋은 글을 인정을 해줘. 두 번째로 아까 말한 시랭크에 적합한 것. 이게 시랭크는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식 글을 쓰면 앞으로 절대 안 키워준다. 그러니까 제 글이 저는 2010년도 블로그를 하면서 2016년 11월까지는 하루에 뭐 10,000명, 15,000명 들어왔던 블로그. 저는 백화점식이죠. 왜냐 홍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어떤 데는 진도가 하면 아원이야. 어디 가면 뭐 무슨 제품.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뭐 커넥테라피 심리상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웃음치료. 별걸 다 해. 그러니까 백화점식이었죠. 그때는 1,400만 명 중에서 제가 538등까지 갔으니까 0.001% 안에 든 것이거든요. 근데 2016년 이러다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걸 저 시력계 기준 안 맞으니까. 당신 글은 아무리 봐도 백화점식이야. 전문성이 뭔지, 뭐가 전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열받아 다시 블로그를 5개 구한 거죠. 네이버 하나, 저 티스토리 2개,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다음 하나, 티스토리 2개, 네이버를 2개, 다 6개 총 하고 있는데 전 분류를 시켰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메인은 SM 유통연구소는 기왕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야글미하고 라이프 스토리에서 거기는 이래서 책을 원고를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해외 구매 내용에서 여러분들 주방기구, 명품 주방기구에 관련해서 쓰고, 그 다음 티스토리 2개는 구글 애드센스라고 해서 글 쓰면 광고부터 돈 들어오는 블로그, 그거 쓰고 있고. 그래서 저 C랭크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전문적인 것만 키워주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선생님 무슨 블로그를 쓰고 싶어요? 제목을 뭘로 하고 있어요? 예, 블로그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요. 그러면 안 된다. 웃음치료사. 좋아. 웃음치료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팍팍하냐면 웃음치료사로 쓸 글이 얼마나 될까? 건강에 좋은 뭐 액션에 건강에 좋은 액션 블로그를 쓰면 그 안에 웃음치료가 들어가, 힐링도 들어가, 뭐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있어. 그 자승 자박, 기가 찍어. 절대 그런 블로그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건강에 좋은 액션 블로그는 건강에 관한 글만 쓰면 되잖아요. 거기다 골프, 여행,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러면 그 전문적인 글이에요. 그게 힐링이라고요. 근데 거기다 블로그 제목에다가 한국 아니 웃음치료 지도사 탁 박아놨는데, 그럼 웃음치료사 지도만 쓰려면 3개도 못 써. 쓸 소재가 없어요, 별로. 그럼 거기다가 무슨 동서양을 다 쓴다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제목을 잡을 때 좀 포괄적인데 주제가 확실한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인정해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나머지 3번째,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냥 압축을 했어요. 네이버가 하지 말은 게 있거든요. 근데 다음은 약자기 때문에 뭐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거 하지 마라고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아요.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은행에 차장급들이 막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후배들이 와서 카드 만들려고 산살적 조회를 놓고 가. 그러면 부서에다 돌리면 카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간에 카드 관리비만 이제 수억 나가니까 각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 뒤에 꼬리부터 자르기 시작해. 양가 없는 보험사 잘라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목만 써놨어요. 같이 볼게요. 포스트 제목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 쓰면 안 된다. 1개나 2개만 써라. 두 번째, 법률 그만의 내용, 마약, 밀매, 인신매매 뭐 이런 거 시키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의 키워드, 한국 아니 웃음치료 지도사랑 제목에다 웃음치료 지도사 자격증 딱 해놓고 내용을 하니까 지 골프 치는 내용을 적었어.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그건 정품지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 낚시성 링크 금지. 한국 웃음치료 지도사라고 해갖고 웃음치료 지도사랑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이고 해놓고 링크를 딱 걸어놨다 딱 했더니 자기 쇼핑몰 연결해놨어. 그건 낚시성이잖아요. 그런 것도 100%다 그러고, 네이버는 AI 인공지능에 해가지고 2016년부터 CNF 도입하면서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미지 안에다 포토샵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볼 때는 전화번호 우리 텍스트니까 보잖아요. 근데 기계는 한 장의 사진을 읽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것은 그리고 숫자고 다 읽어버려. 그러니까 절대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낚시성 링크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과 무관한 링크, 이것도 아까 좀 전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정확하게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 저작권이 임했던 유해한 이미지. 이미 진짜 지가 빠졌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무슨 글을 하나 쓰는데 이태리 가면 이렇게 동상들이 거의 옷을 벗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름 그리고 여자들 같은 상체가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얘기 동상에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게 딱 걸려서 내가 경고가 왔어요. 하고 읽어보니까 무슨 페이지에는 이 이미지가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고 다시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거 봤더니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 다시 올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유해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자가 빠지는. 그다음 100가지 다양한 주제. 선생님 쓰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그렇게 하려면 블로그 아까 13개나 돼요. 네이버 3개, 다운로드 그렇게 딱딱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너가 전문적인 자기 글이 되는 거고 설령 다음에 책을 낸다 해도 통째로 그게 하나가 전문적인 책을 그걸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상위 노출 중 포스트 수정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웬만한 강사들은 모르는 게 수정을 해도 돼요. 지금은 수정도 본문도 수정해도 되고 제목도 수정해도 되고 그런데 내가 딱 써놓은 웃음치를 지도해 딱 글을 써놨는데 선생님 1페이지 떴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당연히 뒤로 밀리죠. 밀릴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밑에 치고 올라오니까. 그럼 한 9번에 1페이지에 10번가 있으면 9번에 떴어. 그래서 야 이거 뒤로 밀리겠는데 싶어갖고 제목을 또 수정했어. 웃음치료 지도사를 잘 나가는 웃음치료 지도사를 제목 나머지 본문은 그대로 하나 놔두고 그럼 제목만 바뀌었죠. 그럼 네이버 기기가 노직이 쑥 훑고 지나가면서 뭐라? 몸통이나 하는데 머리가 2개네.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제 9번도 안 떠버리는 쫙 뒤로 밀려버린다. 근데 제목은 가만히 놔두고 본문의 오탈자라든가 뭐 이런 좀 바꾸면 돼. 근데 이미지도 몇 개씩 바꿔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누가 글 쓰겠습니까? 매번 수정만 해서 올려버리지. 그런 것은 안 봐주겠다. 그러니까 오탈자 같은 그 수정 문장도 3개 정도 나머지 거 이렇게 나머지 문장을 3줄 정도 복사해 오는 것은 괜찮아요. 참고가 되는데 4개부터는 그것은 표절이에요. 표절. 그러니까 4개 문장이 4문장도 복사하려면 거기다 말을 바꿔넣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아름답고 예쁘시는 분 무슨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세줄에서 그걸 4줄 넣으시면 어디에 사시는 무슨 선생님은 늘 아름답고 친절하시고 좀 말을 바꾸면 내 글로 세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글 같은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째가 품앗이 댓글 공감 스크린 하지 마라. 금방 읽어. 이게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늘 쓰는 카톡 쓴다고 돈 내시면 안 내시면 안 되죠. 그럼 다음 카카오는 SK든 KT든 하나가 트래픽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내요. 그게 연간 수천억이죠. 누구나 돈을 내야 KT나 SK나 카카오 똑같이 나니까 무슨 공짜로 쓰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댓글 공감 스크립 하는 거 기계가 네이버 기계는 다 읽어버린다. 그럼 늘 보니까 이놈 이렇게 꼭 주고받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확대가 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도킹 사건 있잖아요. 그게 글 하나 올려놓고 일주일에 막 좋아요 나빠요가 수룩 딸렸어요. 그건 기계로 하고 장난친 거예요. 그런 것을 어뷰징이 한다. 그러니까 댓글 공감 스크립 품앗이하는 것도 작은 어뷰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스마트 수트에 물고 올려놓고 찜해달라고 네이버가 스마트 수트에 제품 올려놓고 누가 소비자들 보고 찜해라. 나 이거 내가 살 수도 있어 라고 저장해놓잖아요. 그것도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단체택 오는 것이 물건 가지고 찜해주세요 하는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품앗이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동일 유사 포스트 금지. 글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은 일단 한 번 딱 온라인에 올라가면 중고품이에요. 절대로 그거 다시 쓰면 안 돼요. 이미 사진도 내가 찍은 사진이지만 한 번 써본 것은 사이즈가 가로세로를 줄이든가 늘리든가 다시 쓰면 되지만 그건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사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 마찬가지예요. 글도 문장 3개 이상은 반드시 자기 내용으로 세탁해서 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벌써 아무리 빨리 떠들어도 블로그를 끝냈어요. 이제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잠깐 5분 시간 드려요. 네. 혹시 자 질문 잠깐 블로그 됐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나요?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 지금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력이 이런 내용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선생님하고 나도 이것도 꺼주시죠. 공통의 공동 1위가